진짜 내가 학종 잘 준비했다, 교과 잘 준비했다 아니면 무조건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교과나 학종으로 내가 100% 지금 답이 없다 하면 그냥 한 번씩은 다 챙겨봐야 된다. 예, 그리고 이게 제가 말 안 해도 6월 달부터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시고 일찍 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6월 이후에 논술학원들의 매출이 보통 90%가 넘게 6월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게 될 거예요. 6월 때쯤에 되면은 대부분 모의고사 보고 나서 혹은 이제 중간고사 보고도 있는 것 같아요. 점차 이제 본인의 마감을 깨닫고 점차 막 찾아보기 시작해. 그때서 그럼 이제 막 그때서야 논술에 관한 내용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논술 내신 등급 낮아도 최저 잘 맞추고 아니면 뭐 연세대 논술 그냥 최저 잘 맞춘다. 맞아요. 막 돌아버리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너무 정보가 비대칭성이 좀 많아요 논술이. 왜냐면 분명히 이제 이게 개량화된 기준으로 채점을 하고 그런 거기도 하지만 이제 뭐 모의고사 봐서 점수가 몇 점 나오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뭐 논술학원들에서 잘못된 얘기를 전달하는 경우도 많고 학생분들도 약간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오늘 그냥 제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 홍시표 컨설턴트님을 모시고 논술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오늘 논술 얘기도 할 거고 이제 특목고를 나와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땠는지 이런 얘기들도 할 건데 고양국제고라는 특목고를 나왔고요. 원래는 그냥 광명시의 일반적인 중학교를 다니다가 고양국제고를 가서 거기서 논술 전형으로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입학을 했고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사교육을 일 되게 많이 했어요. 대치동부터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교육의 일들을 하다가 이제 세화님이랑 같이 ATP에서 그 여러분들 도와주게 된 홍시표라고 합니다. 뭐 오늘은 이제 논술과 관련돼 가지고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도 이제 많이 받았었고 그런 관련된 질문 중에서 많이 물어봤던 것들 리스트업을 조금 해가지고 한번 이것저것 대답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제가 그 최근에 그 어떤 학원 원장님이랑 어떤 말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모든 학생은 4등급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4등급이라고 했을 때 내가 1, 2학년 때 생기부를 정말 잘 채웠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만한 내신 등급 이 4등급이다인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사실 이제 생기부도 그렇게 충실히 채워져 있지 않고 정시도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제 학종 교과로 가기에도 지금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정시 파이터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진짜 내가 학종 잘 준비했다, 교과 잘 준비했다 아니면 무조건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교과나 학종으로 내가 100% 지금 답이 없다 하면 그냥 한 번씩은 다 챙겨봐야 된다. 예, 그리고 이게 제가 말 안 해도 6월 달부터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시고 일찍 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6월 이후에 논술학원들의 매출이 보통 90%가 넘게 6월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게 될 거예요. 어차피 하게 될 거고 제가 한번 봐두시는 거는 좋습니다. 그 이제 6월 때쯤에 되면은 대부분 모의고사 보고 나서 혹은 이제 중간고사 보고도 있는 것 같아요. 점차 이제 본인의 마감을 깨닫고 점차 막 찾아보기 시작해. 그때서 그럼 이제 막 그때서야 논술에 관한 내용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논술 내신 등급 낮아도 최저 잘 맞추고 아니면 뭐 연세대 논술 그냥 최저 잘 쓴다. 맞아요. 막 돌아버리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쵸. 근데 그래서 너무 정보가 비대칭성이 좀 많아요 논술이. 왜냐면 분명히 이제 이게 개량화된 기준으로 채점을 하고 그런 거기도 하지만 이제 뭐 모의고사 봐서 점수가 몇 점 나오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뭐 논술학원들에서 잘못된 얘기를 전달하는 경우도 많고 학생분들도 약간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오늘 그냥 제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하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긁어본다라는 마인드로 하면은 무조건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 당연히 한번 해볼까 해서 하죠. 하는데 뭐냐면 아 이거는 그냥 뭐 한번 상향으로 써보는 거니까 난 대충 그냥 준비 안 하고 그냥 해봐야겠다. 그냥 뭐 한 달 해보고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되게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운의 영역이고요. 망하죠. 저는 다른 거랑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내가 수능으로 이제 뭐 되게 높은 등급을 맞은 친구들이랑 똑같은 대학을 논술로 통해서 간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대학에. 근데 마치 이거는 그냥 긁어본다고 하고 하는 거는 아 그냥 내가 뭐 암산 열심히 지금까지 했으니까 현우진 한 달 듣고 이제 그 한 달의 전사로 이제 성대 간다 뭐 이런 느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인드로는 안 되고 오래 준비하실 필요는 없는데 확실한 기준을 갖고 체계적으로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준비는 하셔야 돼요. 이걸 보시는 이제 학부모님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간 코인 레버리지. 맞아요. 운의 영역이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조금 대비를 할 거면은 좀 미리미리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학종이나 교과로 했을 때 내가 뭐 4등급 때인데 나는 4등급 때 대학만 가도 만족한다. 네. 라고 했으면 사실 그거 밀고 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인서울을 무조건 해야 된다면 사실 4점대로 인서울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뭐 자석 특목고가 아니면.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염두를 해두고 천천히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그게 학종이나 내신을 버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전략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그냥 내신에 몰빵을 하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진짜로 그냥 내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역전을 하겠다 이래서 내신에 몰빵을 하게 됐을 때 일단 가능성도 좀 낮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거든요. 통계상.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올라가도 많이 안 올라가고 6월 달에 경시 등급이 고정돼요. 모의고사 성적이. 그러니까 더 올라가지가 않아요. 모의고사 성적 이게 어쨌든 논술은 최저 싸움인데 내신 준비하느라 아예 그냥 뭐 내 영어든 탐구 등급이든 이런 걸 안 챙기게 되면은 6월 달에 그거를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때부터. 그래서 일단 일찍 내가 최저도 챙기고 논술도 준비해본다. 그러니까 내신을 꼭 놓진 않더라도 내가 적어도 자신 있는 등급을 나올 수 있는 과목들 한두 개는 만들어 놓고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일단 논술 대비라고 했을 때 시간 투자는 딱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이상일 필요가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논술을 준비해봤는데 될 것 같다. 이 느낌이 왔다. 이거는 논술 비중이 좀 큰 대학에 내가 논술로서 이제 뭔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일주일에 2, 3회 해도 되겠지만 처음에는 일주일에 그냥 한 번 그냥 한 3, 4시간 정도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국 교과 과정에서 어떤 문단에 뭐를 써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글의 구조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예시답안들을 발표를 하고 이러는데 그런 예시답안들을 베껴 쓰기도 하면서 그 구조를 똑바로 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준비를 하면은 저는 3개월 정도면은 생각보다 많은 대학들이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을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일단 긁어본다는 마인드처럼 의무감으로 그냥 원고지 채워서 시간 때우고 이러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렇죠. 어떻게 잘할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논술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영어 같은 과목들은 아무리 기복이 심한 학생이라도 이번 주에 90점 나왔다가 다음 주에 갑자기 65점, 24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논술은 이게 기초가 안 갖춰져 있으면은 어느 날 잘 썼다가도 다른 데는 너무 못 쓰고 이제 완전 망하고 그리고 이제 망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문법도 지켜야 되지 아니면 뭐 표현도 잘해야 되지 그리고 독해 이런 것도 잘해야 되고 뭐 빼먹는 내용도 없어야 되지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무조건 문제 풀이를 할 때 그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 어디서 답을 쓰더라도 비슷하고 균질한 수준의 답안이 나올 수 있는 그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셀프 피드백도 되고 이제 시간도 안 모자라고 이제 내가 대충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불확실성을 좀 없애고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따가 또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보를 담은 것들은 제가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체계적인 문제풀이 프로세스를 갖추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준비를 하면은 어디든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주일에 1회 정도를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막 쓰면 안 되니까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그 예시들을 저희가 계속 반복 학습을 통해서 구조를 익히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되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맨날 글을 써봤자 맨날 또 달라질 거고 그다음 정확한 전문가가 또 아니잖아요 본인도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셀프 피드백이 될 수 있게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거는 이제 또 나중에 공개를 공개를 제가 그냥 뭐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어쨌든 셀프 피드백이 무조건 돼야 돼요. 내가 몇 점을 맞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그걸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 만들어가면 좋습니다. 오케이. 저희가 이거 사이트에서 공개할 테니까 읽어보시고 오픈 채팅방에도 와서 또 참여해가지고 오픈 채팅방 오시면 제가 그냥 첨삭해드리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 합격 가능성 어느 정도다 이런 거 다 말씀해 드리니까요. 오세요. 이게 논술일 준비를 해서 합격 답안 만드는 기간을 하는데 한 3개월 이상이 걸리진 않거든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3개월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런 정형화된 답안 찍어내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대단히 높은 표현력이나 아름다운 창의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3개월 정도만 하면 되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수능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6월 달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수능 등급에 맞춰서 이걸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서를 그러면은
그 이제 수능 최저가 조금 더 높았으면은 내가 좀 더 널널하게 여기저기 써볼 수 있는데 오히려 약간 최저가 없는 데에만 써봐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률 높은 대학에 지원하게 되고 확률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일찍 준비할수록 좋은 게 지금 이제 한 2, 3월이잖아요. 근데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탐구는 솔직히 올릴 수 있잖아. 지금 만약에 진도를 막 끝까지 안 나갔다 이러면 올릴 수 있어요. 무조건 그런 학생들 많을 텐데 영어도 웬만하면은 절평이니까 그렇죠. 자기 지금 등급보다 한 등급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내가 최상위권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영어나 탐구 아니면 뭐 수학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과목들로 최저 등급 한 등급 올리는 게 정말 소중하거든요. 정말 나중에 그걸로 피눈물 흘리는 학생들이 그렇죠. 너무 많아서 네.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가 등급을 올리는 거를 먼저 염두에 두고 간다 이렇게 해서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고 또 그것도 있어요. 이제 6월 되면은 탐구나 뭐 다른 것조차 올리기 힘들지만 모든 걸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때는 심리적 압박감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게 잘 준비돼 있더라도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데 이제 그때 논술을 또 이제 빡세게 준비를 한다? 이건 마음의 부담감이 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좀 일찍 해보시면은 좋습니다. 이게 1년 내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3개월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감이 와요. 근데 거기서 더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는 본인 선택인데 그걸 할 거면은 나중에 중간에 차라리 여름방학 때 쉬더라도 일찍 하는 게 나아요. 무조건. 근데 그러면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논술을 정확히 하다가 보면은 얘들마다 독해력이 되게 잘하잖아요. 선천적으로. 비문학 같은 것도 옛날에 책 되게 잘 읽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되게 잘하잖아요. 뭐 안 건드려줘도. 근데 논술도 뭔가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논술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국어에서 요구한 능력이랑 조금은 달라요. 논술 제시문은 아무리 상위권 대학들이라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2학년 통합사회에서 출제가 보통 되고 그리고 국어도 이제 진짜 굳이 비교하자면은 한 수능 국어로 치면 난이도 중하 정도 지문이에요. 웬만한 게 다. 네, 그래서 일단 국어 3등급이어도 합격하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여기서 요구하는 능력이 뭐냐면 요약을 잘하는 능력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분별력?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는 두 가지 사례들 사이에서 차이점 찾아내는 능력? 수능 국어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 능력이 다르고요. 근데 그 요약력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도 사실 어느 정도의 스킬이 있으면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방법들도 제시문 어떻게 요약해서 글로 풀어내는지 그런 방법들도 제가 이제 공유를 할 테니까 나중에 오픈 채팅 들어오시거나 이러시면은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툴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구조가 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부족하더라도 반복학습을 토대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은 기출 문제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은 매년 변형이 엄청 나오잖아요. EBS 연계가 어디서 되니 이런 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천재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도 많은데 논술은 6월 달에 모든 대학들에서 아, 이번에 이렇게 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그 나오는 주제들도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2학년 통합사회나 아니면 고등국어 수준에서 나오거든요. 주제도 솔직히 한 10가지에서 15가지를 넘지 않는 것 같고 매년 그래요. 그 주제들도 뭔지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이게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서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렵진 않습니다. 비법이라는 건 없고 일단 최저 맞추기가 진짜 비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최저다. 예, 왜냐면 보통 한 3, 40대 1, 막 50대 1 이런 거 보실 거예요. 근데 최저가 조금 타이트한 대학들 있잖아요. 실제 경쟁률이 7대 1, 6대 1, 5대 1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쟁률이 아니라 확률로 봤을 때 2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랜덤으로 해도 20%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최저만 맞추면은. 그래서 일단 최저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비법이라고 하면은 좀 그거는 사기입니다. 제 생각에. 이게 정말 아름다운 글을 써서 경쟁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무슨 문학상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내가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니까 시간 내에 구조 맞춰서 쓰는 연습만 되어 있다면 그리고 최저만 맞춰져 있다면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어요. 정말 그것만 되면.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최저다 일단. 왜냐면 다 최저가 대부분 다 걸려 있으니까 빡세게. 그다음 두 번째로는 스킬풀한 거는 사실상 뭐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계속 반복 학습하면은 된다. 그리고 약간 그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글발 이런 거는 10%에서 15% 이하를 차지해요. 대부분 채점 기준에서도 그렇고 그런 걸 요구하는 게 되게 적고 막 너의 생각을 써라 이런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정형화돼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진짜 생으로 내 생각을 쓰라는 건 아니란 말이죠. 어휘나 이런 것들도 사실 막 대단히 어려운 어휘 우리가 못 들어본 아름다운 한국말을 요구한 게 아니고요. 뭐 명징하게 직조하는 언어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동진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평타만 쳐라. 진짜 어색한 말투나 영어투로만 쓰지 마라. 문법만 맞춰라 이런 거라서 대단한 비법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최저가 진짜 많이 중요한. 예, 무조건 최저예요 사실. 알겠습니다.
사실 없다고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올해도 이제 많은 학교들이 아예 논술 100%로 바꿨거든요. 네네. 최소한의 내신 반영 비율조차 버리고 지금 가끔 이제 20% 정도 내신이나 출결이나 이런 걸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많으면 이제 20% 내신, 10% 뭐 출결 봉사를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긴 하지만 네네. 그런 학교들에서조차 5, 6, 7등급들이어도 다 붙거든요. 저도 5등급 중반인데 붙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 특목고라고 해서 내신이 더 잘 반영되고 그러진 않아요. 똑같이 반영되고 그 반영표가 있어서 그래서 일반고에서 그냥 그 5등급으로 논술 장학생 되는 학생들도 되게 많고요. 네네네.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진짜 한 6, 7, 8, 9다 이러면은 조금 더 이제 대학 지원할 때 그 조심스럽게 해봐야 되는 건 있겠지만 마음이 쫄리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 그러니까 논술 점수가 더 큰 비중이에요. 논술이 약간 어떤 형태냐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잘했는데 이제 막 그 종이 한 장 차이로 갈리는 게 생각보다 아니고요.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이랑 차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내신 차이보다 훨씬 더 커서 내신은 반영이 사실상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논술 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저한테 컨설팅 오면은 논술 많이 물어보는데 대부분 친구들이 논술을 제대로 준비할 생각은 대부분 없어 보여요. 그래서 허수 지원자도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여러분들 논술 시험장 가서 그냥 한번 보시면은 일단 안 온 사람 진짜 많을 거고요. 그리고 온 사람 중에서도 약간 최저 못 맞췄는데 와본 사람도 많고 그리고 답 낼 때 한번 보세요. 그럼 옆에 빈칸, 답 못 쓴 사람 딱 봐도 약간 좀 저런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한번 슬기 보면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준비 안 하고 허수 지원자들 되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실질적인 경쟁률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한 번쯤 다 열심히 준비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 다음 질문인데 최저가 되게 타이트한 대학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는 또 문제가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데들은 이미 최저로 너무 많이 걸러졌기 때문에 그냥 자신 있게 자기 의견을 써가지고 아다리가 잘 맞았다면 합격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 논술 붙은 친구들 보고 또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그냥 하루 이틀 하고 가서 합격한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친구들은 운이 좋았던 게 없지 않아 있죠. 만약에 정말 잘 준비해서 합격을 한 거면은 자기가 준비한 대학에서 다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하나 붙고 다른 데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건 그날 운이 좋았던 거에 좀 더 가깝고 사실은 어디를 지원을 하더라도 내가 합격권이랑 비슷한 답안을 써야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대충 하고 가도 정말로 최저를 잘 맞추고 운이 좋으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그냥 진짜 너무 인생을 운에 맡기는 이거 너무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대학별 논술 가이드북에서 많이 그냥 뭐 내겠다고 나오고요. 그 전 문제들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면은 정리가 가능한데 근데 범위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우리가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를 없애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어떤 지리에서 너무 지역적인 부분을 논술 문제의 주제로 내버리면 지리 응시자들만 너무 유리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사회, 우리 모두가 배운 통합사회랑 그냥 국어에서도 우리가 모두가 배운 부분 그런 데서 출제가 되고 그래서 주제를 따지자면 굳이 저는 한 10개, 12개를 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사회 중에서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기능론, 갈등론 많이 뭐 그런 것들 한번 들어봤을 법한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인간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국룰인데 국룰인 거 그런 것들 한번 그런 것들 위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게 고등학교 출제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출제 범위 벗어나면 벌금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대학교들도 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다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에요. 그 5억, 6억 넘는 벌금이에요. 그게 좀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고요. 그냥 통합사회에서 출제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 나오는 주제들이 저희가 또 정리가 돼 있어요. 이제 저희 끝나고 나면 알려드릴 거니까. 좋습니다. 이게 논술이 이제 정시로 가는 등급과 이제 최저 맞추는 등급 사이에 사실 수능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수포자 친구들이 많이 준비를 하는 그런 건데 실제로 수학 5등급 미만의 친구들이 논술로 합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은 보통 국어나 영어가 잘 나오거나 아니면 뭐 사탐이 잘 나오거나 실제로 막 수학 6, 7인데 논술 되고 이런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수리논술이 출제되는 대학에는 그런 친구들은 지원을 못 하겠죠. 그리고 수리논술이 출제되는 대학에 사실 지원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그 인문 논술 문제들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제 내가 몇 점 맞을지는 100% 모르잖아요. 근데 수리 논술은 내가 풀었으면 100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더 안정적이다 보니까 수리를 잘 할 수만 있다. 내가 진짜 한 4, 5등급 안정적으로 넘는다. 이러면은 수리 논술 있는 거 써보는 것도 되게 괜찮은데요. 수포자라고 하면은 수학 안 나오는 대학 전형 보면서 하면 되죠. 자, 그 다음 질문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사관학교 준비했을 때 논술 시험 이거 다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 관한 글을 쓰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몰랐으면은 떨어졌겠죠. 근데 그런 게 저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배경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한가. 대학별 뭐 구술 면접, 그러니까 면접 봐서 대학교 가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배경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논술은 달라요. 논술은 오히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좀 더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정말로 문제에서 쓰라는 것만 딱 틀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내가 바깥에 있는 배경 지식을 끌고 오면 오히려 감점이 되거든요. 배경 지식이 있는 게 전혀 유리하지 않고요. 배경 지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 아까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등학교 통합사회 정도만 적당히 했으면은 돼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배경 지식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모두가 아는 그 내용들에서 나올 게 나오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글을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네, 배경 지식 녹여낼 건 없어요. 일단 첫 번째로 지나치게 이걸 어렵게 만드는 곳은 조금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치 여기에 대단한 비법이 있다거나 되게 어려운 말들이나 어려운 구조를 써서 이제 이걸 따라야지만 논술을 합격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데들은 사실 그런 거 안 하고 다 합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게. 그러니까 약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르는 걸 난 알고 있고 이제 이걸 따라야지만 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논술을 오래 잡아놓으면 안 되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충분해요. 근데 이제 그걸 더 오래 듣게 하려고 괜히 이제 그냥 더 많은 시간 와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하는 데들이 있는데 그건 약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수능 최저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첫 번째로는 뭔가가 너무 비결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조금 피하는 게 좋다. 약간 과도한 마케팅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결론적으로 이제 저도 생각했을 때는 최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최저를 준비가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사실 논술 준비는 충분하니까. 이제 논술을 이제 너무 이걸로 무조건 대학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셀링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많은 논술 합격생들이 국어 3등급이에요. 국어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랑 조금 달라요. 국어는 어쨌든 요즘 약간 선지 싸움이기도 하고 정확하게 정보들 약간 찾아내는 그런 연습들이기도 한데 논술은 그런 지역적인 그런 거를 찾아내는 정보를 찾아낸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글의 맥락을 파악하고 요약하고 어떤 얘기인지 알고 그거의 의미를 얘기할 수 있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어 3등급인데 상위권 대학 논술 합격생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으니까 결론적으로 해도 된다. 예,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질문인데요. 부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건 있어요. 일단 100일장을 했다는 거는 100일장으로 절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100일장을 했다는 거는 내가 손가락 힘이 센데 피아노 잘 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에요. 손가락 힘이 세면은 피아노를 잘 칠 수도 있죠. 아니면 내가 폐활량 좋은데 수영 잘할 수 있을까? 있지. 있는데 그래도 배워야 되잖아요. 틀에 맞춰서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100일장 1등만으로는 당연히 논술 부술 수는 없고 근데 그건 있어요. 확실히 100일장 1등이라는 거는 내가 글을 잘 쓰는 연습도 해봤고 그리고 글 쓰는 거에 거부감이 없고 감각도 있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거 어떻게 잘하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선생님이 약간 야 이런 거 좀 해봐봐라 이런 거 해봐라 했을 때 그리고 칭찬 듣고 이제 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얘네는 그러니까 잘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잘해지거든요. 이건 무조건. 그래서 굉장히 유리하지만 100일장 1등만으로 부수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금각이 좀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두드려 볼 수 있어요. 열리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 내용들을 토대로 물론 무조건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그 되게 자신감 있잖아요. 제가 한번 따본 거면 되게 자신감 있으니까 밀고 가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학교를 때려친 거 아니에요? 근데 돼요. 진짜로? 돼요. 논술 100%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결이나 봉사 이런 데 거 안 본 학교들이 사실 절반이 넘거든요. 절반 가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출결 사항이나 이런 거에 흠결이 있다. 아니면 뭐 내신이 좀 많이 안 좋다 이래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합니다. 잘하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기부설팅 하다 보면은 학생들 중에서 미인적 결석이 한 5번, 6번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사실상 한두 번까지는 요즘은 그냥 봐주거든요. 그 이상 가버리면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성실성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술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예, 맞아요. 저도 성실성이 문제가 많았거든요. 생기부에 성실성이 안 좋다는 말도 옛날에 적힌 적 한 번 있었고, 이제 막 그 시험 기간에 딴 생각함 이런 걸 쓰신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논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도 해야 돼요? 한번 해보시죠. 아, 이거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논술 준비하실 때 보통 가천대 약수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최저 없는 대학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접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논술의 수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이 조건 없이 이제 청약할 수 있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이건 절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정말 전국에서 한두 명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신혼부부 청약이라든지 다자녀 같이 이렇게 조건이 한두 개 들어가면은 옆에 한 명씩 되잖아요, 가끔씩. 절대적인 확률 면에서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변별력이 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가천대 약술논술이라는 건 또 뭐냐면 이게 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답 채우는 서술형에 가깝기 때문에 그게 또 변별력이 없어요, 그 시험 자체에서도. 그래서 이게 거기를 해보시는 건 당연히 좋고 그 선택지가 그거라면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겠지만 무조건 최저 높여가지고 그 최저로 한번 걸러진 다음에 그 사람들끼리 싸우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최저 없는 거를 내가 써보겠다, 이건 진짜 좀 카드 낭비일 수도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할 거 아니면은. 그래서 연대가 돈을 잘 벌잖아요. 맞아요. 저의 목요긴 하지만 좀 근데 그리고 이번에 사태도 좀 있었고. 근데 장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 사업가분들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좋죠. 연대 좋죠. 학교도 깨끗해지고 그분들 기부 많이 해줘가지고. 학교도 깨끗하고 좋죠. 맞아요. 좋습니다. 오케이. 질문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저희 논술 전문가 홍시표 컨설턴트님과 이런 얘기 좀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뭐 논술 관련돼서 질문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오픈 채팅방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막 보이스룸 같은 거 하시잖아요. 정보 주는 거 하고, 아까 저희가 계속 말했던 전자책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보시고 논술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다. 그냥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냥 나 이거 써봤는데 몇 점인 거 아니야, 이거 뭐가 잘못됐냐, 그럼 첨삭 다 해드리고 이러니까 그냥 그런 거 보러 오셔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